사상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될 최한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해설 강의에 앞서서 지금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원서 한참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학교에서 상담하고, 그렇죠,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참 쓰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현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자소서와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수시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또 교과 넣은 친구들은 교과 넣는 대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돌려가면서, 그렇죠, 정보들 또 알아내고 상담받느라고 굉장히 여러분들 진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치러집니다. 원래 9평이 그래요. 제가 수특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6평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애정과 많은 노력을 가지고서 치러지는 게 6평이라면 9평은 여러분들 진짜 얼떨결에 치러지는 시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수시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이 치렀을 거고, 또 수시를 넣지 않고 정시만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차분하게 준비를 좀 따박따박한 상태에서 치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든 모두 다 힘든 시간 가운데 이렇게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일단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재수 N수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까다롭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현장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기준점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 우리 친구들, 수험생들이 이제 기준점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이 없잖아 있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와 별도로 여러분들 총평 강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좀 새로운 유형이 나왔죠. 예를 들어 의천 같은 경우 우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의천이 갑자기 제시문으로 원효와 함께 조합돼서 나오는 이런 어떤 유형들, 물론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또 의외로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함정들이 있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양명하고, 그렇죠, 또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죠. 이거 뭡니까? 그 조합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조합입니다. 사실은 양명하고 선종하고 도가하고, 그렇죠. 이번엔 양명하고 선종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양명, 선종, 도가는 예전이면 한 6, 7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평가 모의고사 이미 한번 나왔던 유형입니다. 근데 어쨌든 새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런 유형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던 문제도 있죠. 기출 주제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 노직 나오는 건 누구나 다 알았죠. 저도 알았고 여러분들도 알았는데 막상 노직 나오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겁니다. 18번이었죠. 노직 나오는 게 18번에 1번 선지였나요?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역사성의 원리라는 표현이 딱 나와버려요. 굉장히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뻔히 나오고 나올 줄 알았던 기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심화된 개념을 선지에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문제의 난도를 확 끌어올려버린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 또 18번 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어때요? 조합돼서 출제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총평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일면이라 그러죠. 일면, 시험지의 일면입니다. 일면이 1번서부터 5번이잖아요. 1번서부터 5번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렵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면은 좀 빨리 가요. 사상가가 누구냐 하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고상하고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얘기 나오고요. 두 가지 쾌락이 있대요. 그렇죠. 이 둘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중 하나를 뚜렷하게 선언하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감각적 쾌락과 어떻게 보면 정신적 쾌락, 고상한 쾌락이라고 해서 좋아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뭐를 더 강조하고 있다? 정신적 쾌락은 그러니까 누굽니까? 질적 공리주의, 미일이죠. 그렇죠. 1번 문제는 원래 여러분 어때 특별하게 난도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번 보면 유용성을 초월해서 안 되죠.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용성 굉장히 강조하죠. 그다음 전통적 관행과 다수의 의사를 자신의 가치관보다 우선 당연히 어떻습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3번 볼게요. 선험적 법칙이라든가 특히 선의지 이런 표현들 나오면 누굽니까? 칸트니까 역시 해당 사항 없을 거고요. 그다음 어떻습니까?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 고상하고 정신적 쾌락. 정답은 누가 봐도 4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어렵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5번 모든 쾌락의 가치는 동일하다. 이러지 마세요.
그렇죠? 예. 모든 쾌락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를 부정한 대표적인 사상가 누굽니까? 벤담이죠. 그러니까 어때?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1번 뭐 스타트 좋았죠. 항상 1번은 여러분들 그렇게 고난도의 문제는 이제까지 보면은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은 뭐 항상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시작이 되죠. 그런가 보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갔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국 근대사상, 근대 신흥종교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딱 봤더니 한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쏙 들어와요. 그래서 2번 또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긴 얘기 할 필요 없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망고의 원한을 풀자. 해원상생 얘기 나오죠. 무슨 종교입니까? 증산교죠, 증산교. 그래요. 다음, 수심정기 나오죠. 한울림 나오죠. 뭐죠? 동학이에요. 그럼 뭐 마지막 하나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이론상 나왔죠. 이론상. 그럼 뭐죠? 원불교예요. 근데 신흥종교가 순서대로 주르륵 다 나온 거죠. 뭐. 보기 가자고. 좋았어요. 현세에서 이상세계가 실현될 수 있느냐. 그쵸? 후천개벽. 어디에서 실현될 수 있다? 현세에서. 어떻습니까? 공통 입장이거든요. 세 사상 모두 다 어때요? 인정하죠. 당연히 기억은 들어가야지. 봉건적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 평등을 좋아요. 공통점 되죠? 기억 니은 들어갑니다. 도학과 과학을 발달시켜서 영육상전 이건 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까? 원불교가 대표적으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통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맞아요? 다음. 신앙과 수행을 위해 여러분들 사회변화에 초연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학 같은 경우는 뭘 주장하죠? 반외세잖아요. 당시에 어떻습니까? 서양의 세력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반외세를 주장했어요. 뭐가? 동학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회변화에 초연한데 반외세를 주장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외세라는 그런 어떤 그 기치를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사회의 변화라든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의 현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초연하지 않고 그걸 뭐 하려고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이런 어때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넣어가지고 좀 난도를 조정하려고 했지만 역시 뭡니까? 뭐 그다지 우리가 해석하기에 판단하기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정답 뭐죠? 1번이 되네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몇 번이죠? 3번. 2번 또 상당히 무난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번을 봤더니 뭐 갑풀 뭐 이렇게 막 용어 정리까지 해서 어려운 듯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건 뭐 너무나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고대 중국 사상가가 이번에 어때요? 긍정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자, 일단은 저는 뭐 긴 얘기 필요 없고 이거 같아요. 어찌 지식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절 봐봐요. 우리가 동양 사상 중에서 특히 뭐 고대 중국 사상 중에서 이렇게 어때요? 지식의 필요성을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판하고 있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건 무지죠. 일단 뭐 무지가 나오면 무용 나오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는 바로 뭐다? 도가죠, 도가. 그렇죠? 물론 뭐 윗부분에서도 여러분도 어때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는 도덕이니 이런 것들을 바로 뭐다? 그렇지. 잘못됐다라고 뭐 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인위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하다? 그런 어떤 인위적인 지식을 다 버리자. 무지해지자. 그래야 뭐 해집니까? 무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박하고 그만할게요. 쭉 나오죠. 도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무명윤회는 당연히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입니까? 불교. 이건 뭐 고민의 여지가 없죠. 다음. 자, 성인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인위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뭐하다? 성립할 수 없다. 다음. 3번 갈까요? 의를 쌓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호연직.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호연직이라던가 의와 이런 것들은 누가 강조하죠? 맹자가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당 사항 없다. 네 번째. 시비와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마음을 깨끗이.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4번이죠. 좌망, 심재. 그렇죠? 예, 정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4번이 되죠? 5번 가봅시다. 악한 본성 변화라고 얘기하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순자겠죠. 도가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도가는 오히려 뭐 자연적 본성 얘기하죠. 자연적 본성을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 사항 없다. 3번 가야지 뭐 아주 무난한 스타트였죠. 조금 불안했어요. 그래도 구평이
그래도 구평이 좀 까다로운 내용을 넣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번까지는 굉장히 무난하다라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4번에 딱 보니까 아이고 이제 뭐 좀 나올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딱 봐도 이 사상가 누굽니까? 본연지성, 기질지성 나누고 그쵸? 이화기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사물에서는 리기 불상자 불상리 그쵸? 예, 그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건 누굽니까? 주자죠. 저는 이제 생각했죠. 일면에서 1번서부터 5번까지 있는데 4번 문제에서 아무래도 이제 한번 거르고 가겠구나, 난도를 한번 주고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감량해야 된다? 아무리 봐도 정답은 1번인데? 근데 왠지 어때요? 조금 공허한 느낌? 이럴 리가 없는데라는 그런 느낌 있죠. 그쵸? 예,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2, 3, 4, 5번이 분명히 틀려야 1번이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그쵸? 2번. 실천한 후에야 알미 주자가 얘기한 건 선지후행은 얘기한 건 있죠. 그쵸? 이건 뭐야? 선행? 후지가 되잖아요. 이런 건 주장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3번 여러분 어때? 인간의 기질지성을 기질지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게 아닌 건 뭐? 본연지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공부겠죠. 천리니까. 그쵸? 그래서 어때요? 아웃.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1번이 맞는 것 같아. 왜? 2번, 3번이 확실히 아웃이거든. 그럼 4번 한번 가볼까요? 여기 봐봐라. 자주직군 나왔어. 이거 누구의 특징이죠? 정약용. 그쵸? 정약용 선생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웃. 그 다음 5번. 현세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때요? 유교가 현세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요? 성리학이 아니잖아요. 바로 어떤 세상을 도덕적인 세상을 실현하려고 했잖아요.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고 싶었던 거야. 이들은. 알겠어요? 그래서 천리라는 바로 뭐야? 인의예지의 사덕이 천리로서 내재되어 있고 이것을 뭐 해야 돼? 실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수양을 해야 되는가? 결국 이게 요라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그런 성리학을 갖다가 현세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당연히 어떻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2, 3, 4, 5번이 확실히 어때요? 오답임이 밝혀지네. 그러니까 어때요? 1번이 정답이 맞네. 맞죠? 예. 정답 한번 확인하시고요. 5번 한번 갈까요? 일면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그렇죠. 일면의 마지막 문제죠. 어때요? 좀 빠르진 않죠? 예.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고요. 을은 고대의 서양 사상가인데 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아하.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불리는 존재.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불린다라는 건 신이 바로 뭐다? 빨리 얘기해봐요. 자연이다. 그리고 어때? 단서가 나왔네. 근대 서양 사상가. 범신론이죠. 그렇죠? 신이 곧 자연이다. 신은 곧 자연 그 자체이다. 누굽니까? 근대. 그렇죠. 스피노자라는 건 사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 이러한 존재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 역시 어떻습니까? 스피노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다? 필연적인 인과 질서. 얘기 나오겠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신 또는 자연이 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과 왜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은 뭐다? 동일하다. 다 바로 뭐다? 그렇죠. 필연적 인과 질서에 뭐를 받는다라는 겁니까?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누굽니까? 스피노자가 되네. 이번에는 발문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뭐야? 고대 서양 사상가야. 그럼 뭐 스피노자가 나왔고 고대 서양 사상가면 대충 우리가 필이 오죠. 누구다? 아마 스토아를 가지고 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가봅시다. 네 의견을 철회해.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도 사라질 것이다. 오케이? 느낌이 사라지면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너를 모욕한 자가 판단하는 대로 또는 네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가 바라는 대로 사물을 이해하지 말아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우리의 그렇지. 정념에 휩싸여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지 사물을 사실 그대로 보라. 사실 그대로 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예를 들어 어때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봐봐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아닙니까? 분노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오케이?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당신 죽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죠? 일단 뭐가 분노. 분노는 바로 뭐죠? 정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정념에 휩싸인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실을 하지 못한다?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남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확실한 원인에 따라서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왜? 뭐에 휩싸여 사니까? 정념. 그러니까 무슨 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금욕주의. 진짜 너무 길었다 얘기가. 그쵸? 스토아. 자, 가볼까요? 자연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신의 속성과 동일하다. 왜? 바로 신이 곧 자연 그 자체니까. 정답은 뭐다? 1번이 되겠죠.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갑시다. 2번. 여러분들 봐봐.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 그러면 이건 범신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아니죠. 됐습니까? 이건 범신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보니까 2번 선지는 뭐를 가지고 냈다? 신의 성격을 가지고서 오답 선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 다음 역시 뭐 이거 봐도 말도 안 되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성립 안 되죠. 다음, 자, 3번. 인간의 본성인 소아예요. 인간의 본성인 이성은 신과 자연을 인식하지 못한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인식할 수 있죠. 뭐 자연 법칙, 또 뭐 신의 섭리.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순응, 복종해서 살아간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못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다? 잘못됐다라는 거. 4번째. 여기까지는 좋았어. 정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은둔자적인 삶은 스토아가 아니고 누가 강조한다? 빨리 에피쿠로스가. 그래서 어때요? 4번 또 확실히 뭐가 된다? 오답 선지가 되네요. 즉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예요. 5번째. 이거 참 재밌는 거 나왔더라고요. 각각을 모두 다 어때요? 뭐를 강조합니까? 필연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사상가들이잖아. 그쵸? 근데 뭐라고 나와요? 자연 질서가 반드시 필연적이거나 선한 것은 뭐 선한 거 볼 필요 없고요. 필연적인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 5번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5번 문제는 왜 제가 볼 때는 오답률이 높게 안 나왔냐면요. 이것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더라도 2번, 3번, 4번, 5번의 선지가 명확하게 옳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때요?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아, 이거 틀렸구나. 왜 틀렸구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게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확실한 오답이 그냥 보여. 2번은 틀렸네. 3번, 4번, 5번 왜 틀렸는지가 그냥 눈에 보여.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 제거하고 나니까 뭐만 남아? 1번만 남더라. 그렇게 해서 문제 푼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렇죠? 잘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도 1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1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2면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면을 보면 이제 6번서부터 10번까지 역시 또 어때요? 5문항입니다.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이죠. 자, 인입니다.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의를 강조하죠. 누구죠? 그렇지. 맹자. 근데 몰랐지. 그래, 그게 시험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르는 친구들, 못 찾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을은 갑에 비해서는 더 무난했다. 왜? 지금 어때요? 뭐를 강조하고 있죠? 자귀를 통해서 바로 본성을 뭐 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화성기위 얘기 나오고, 그렇죠? 얘 얘기 나오니까 누굽니까? 순자죠. 뭐 맹자와 순자의 조합은 제 생각인데 꼭 나와야 되는 조합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꼭 나왔죠. 그러면 제시문 자체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갑을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점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선지는 과연 어땠을까? 자, 먼저 맹자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친소의 구별이 없대. 왜 이러니 진짜. 친소 구별이 없으면 뭐야? 무차별적 사랑인 겸해 아니니? 누구니? 묵자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6번까지는 왜 이러지? 너무 이렇게 옳지 않은 선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물론 뒤로 가면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죠. 근데 6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사단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왜 형성한다 그럴까? 됐죠? 아웃이니까. 이제 누구야? 순자가 봐. 얘가 타고난 성품을 유지하는 거예요? 본성을 뭐야? 변화시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잘못됐구나. 그냥 그대로 눈에 막 들어오니까. 4번째 볼까요?
얘는 욕망 조절의 기준이면서도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치가 바로 뭐에 따라서 덕과 능력에 따라서 관직이나 지위를 뭐한다? 부여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누가 봐도 4번이고요. 5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봐봐라. 본성교화라는 건 누구는 안 돼. 맹자는 무조건 안 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뭐 4번을 막 머리 아프게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발휘해서 독해를 하고 그럴 필요가 많은 친구들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1, 2, 3, 5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명확하게 뭐였다? 그렇죠. 오답적인 요소가, 즉 옳지 않은 요소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번까지는 저도 왜 이렇게 오답을 명확하게 자꾸만 오답처럼 보여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내신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찝찝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7번을 들어갔어요. 7번 딱 들어가니까 역시 어때요? 지우면서 봐도 일단 제시문의 난도는 느껴지지 않죠. 특별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이성기계 욕구 나오고 조화된 상태가 정의래요. 끝났거든.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그렇지 않아? 그쵸? 그 다음 봐라. 이게 어려웠어? 에이, 왜 그래?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된 덕, 감정, 욕구와 관련된 덕. 바로 어때요? 반복적으로 뭐? 중용의 상태를 뭐? 습관화.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부분에서 형성되는 덕이죠. 형성되는 거야. 갖고 태어나는 게. 그게 바로 뭐야? 품성적 덕.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중용. 중용과 품성적 덕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러니까 누굽니까?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쵸? 이거잖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좋다. 한번 가보자.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A는 OX가 나와야 되죠. 선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때요? 누가?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뭡니까? 긍정을 해버려요. 근데 여긴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을 해야 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때요? 이 기억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한다? 얼씨구나 하고 긍정한다라는 거지. 그쵸?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건 뭐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억은 A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그 다음 또 볼게요.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행동하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행동한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당연히 플라톤도 X. 그렇죠? 그 다음 어때요? 아리스토텔레스도 X. 부정한다라는 거야.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동물원 가서 케이지 열고 사자가 5마리 했는데 케이지 탁 열고 들어가면 그게 여러분들 용기의 덕을 갖춘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용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다 뭐다? 부정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기억력은 무조건 아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걸 좀 얘기해 볼까요? 이성이 욕구를 지배해서 나타나는 덕은 뭐야?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이성이 욕구를 지배해서 나타나는 덕은 뭘까? 절제거든. 그럼 어때요?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세계층 모두에게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절제는 세계층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랬지. 누가? 플라톤이. 맞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 온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누구? 아리스토텔레스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가보자고. 어떤 경우에도 중용의 상태에 이를 수 없는 행동. 제가 그랬잖아.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그 자체로 나쁜 행위에는 중용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경우에도 중용의 상태에 이를 수 없는 행동이 있어요? 그치. 왜? 그 자체로 나쁜 행위. 맞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 뭐야? 디귿과 리을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해결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도 뭐 시도는 좋았죠. 시도는 좋았어요. 좀 참신한 선지들도 보기로 만들고 그랬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 만큼의 그렇죠. 그럴 만큼의 아주 고난도의 뭐 까다로운 그런 어떤 내용이 보기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해결을 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볼게요. 8번에서 9번 세트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이제 뭐 물론 뭐 대부분은 아니고 이제 샘플이죠. 이제 시험을 봤던 우리 친구들
그랬더니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것 봐라, 이게 참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이고 그럼 이럴 수밖에, 그치? 왜 모두 긍정 이렇게 갈 수밖에. 왜 저걸 가지고서 이제 차이를 만들어 버리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상가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내지 못하면 뭡니까? 틀리는 거거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황 이 구분을 못 해요. 이황이에요, 이예요? 이황이에요, 이예요? 모르거든. 어떤 사상가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 해. 그냥 뭉뚱그린 거야. 경과 성 나오니까 대충 뭐다? 그래, 이황 이인가 부다. 왜? 문제 푸는데 부담이 없거든. 모두 긍정이야. 됐죠? 그럼 이황 이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봐준 거죠. 이걸 가지고서 모두 긍정이 아니고 공통점이 아니고 차이점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오답률 1위나 2위를 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모두 긍정이라고 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때요? 이황과 이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도 문제 푸는데 하등 지장이 없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8번 문제는 아주 스무스하게, 발음이 스무스가 아니죠. 스무드라고 얘기하던데 스무드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저는 답 찾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맞아,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런 게 어떻게 구분해? 봐라. 맞아. 다 중요한데, 내가 딱 봤더니, 이황과 이의를 구분하는 특징으로서 포인트를 딱 한 문장으로 줬더라고. 와. 요거야. 그 다음, 여기는 뭘까요? 오케이? 이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경에 대한 노력과 수양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물론 이쪽도 값도 강조. 그렇지.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포커스가 어디 쪽에 많이 맞춰져 있음이 느껴져요. 경에 대한 수양, 노력, 실천. 그렇죠? 이게 누굽니까? 이황 선생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경을 통해서 어디? 그렇죠. 바로 천리죠. 이게 진실한 리니까 천리입니다. 본체예요. 본체는 천리에 이를 수 있다. 경을 통해 성에 이를 수 있다. 우리 많이 했잖아. 누굽니까? 이희 선생님. 정체는 이래요. 여러분들 어때요? 구분 못했거든.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장 없었어요. 왜? 제가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갑은 긍정, 을은 부정. 이렇게 냈으면 여러분들 오늘 아주 재밌어지거든요.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모두 긍정 내게 되면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 할 필요가 없었다. 정확하게 이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각각 찾아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쵸? 갑시다. 일단은 뭐 모두 긍정이 나와야 되니까 성은 마음을 집중하고 늘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 이게 참 재밌게 함정을 팠더라고요. 대충 보면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좋은 얘기 나오거든.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경과 성은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 나오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근데 물어볼게. 성이 방법이에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성이 방법이에요? 빨리. 성은 방법이 아니야. 성은 바로 뭐야? 천리란 말이야. 본체야. 알겠어요? 나오잖아. 뭐라고 나와? 하늘의 진실한 리. 천리라고 나오잖아요. 천리를 갖다가 방법이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방법은 뭐가 방법이니? 경이 방법이야. 그거 결국 구분하려고 이 문제 낸 거야. 이제 좀 감이 오니? 그거야. 성은 천리야. 경은 뭐야? 방법이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거 몰라. 그냥 좋은 얘기 나오면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구분하려고 이 문제 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때? 기억은 아웃이에요. 자, 그 다음, 경은 너무 좋다. 그냥 정제, 엄숙, 좋아요. 경은 일상에서 무력이, 좋아요. 주일무적, 다 들어가도 좋아요. 자, 그 다음, 성과 경은, 이거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치? 왜? 요것 봐. 참된 알미 뭐야? 양지라고 써놨잖아. 양지가 형성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명히 어때요? 맹자가 양지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양지 형성한다 그러면 다른 거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무조건 아웃이야. 그랬더니 뭐와 뭐만 남어? 니은 디귿.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좀 아쉽더라고. 왜? 저 같으면 4번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을 만들어 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입이 확 나오겠죠. 요거 선지 2개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종 칠 때까지 뭘까 고민하겠죠. 그러다가 어때요? 종 딱 치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하나를 선택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한다 그래요? 찍는다고 그러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오답률이 한 65%까지 뽑을 수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네, 요까지. 뭐 정답 확인됐으니까 9번째 9번 한번 들어가 봐요. 좀 지우고 갑시다. 9번은 이제 세트 문제니까 벌써 딱 보면 발문에서 뭘 묻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발문에서 이거 그래 뭐 묻는 거야. 왜? 그대로 나오잖아. 갑과 을 요게 포인트야.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그럼 결국 뭡니까?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한다라는 거. 그럼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상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정약용 선생이겠죠. 뭐 거의 읽지 않아도 그냥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읽어야 되니까 봐라 성기호설. 그쵸. 그래서 어때요? 정약용 선생 입장에서 성리학자들에 대한 비판. 이건 솔직히 너무 많이 했잖아. 진짜 이건 그냥 완전한 정형화된 패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9번까지 보면서 정말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특별히 부담 없이 치르게 해주려고 문제를 출제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9번까지는. 왜? 보시다시피 9번까지는 뭐 저는 이제 처음에 이 8, 9번 세트 문제의 제시문을 봤을 때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야, 드디어 이걸 가지고서 옥석을 등급을 정확하게 가려내려고 하는구나 딱 생각을 했는데 8번 문제를 딱 봤더니 모두 긍정이야. 이렇게 되면 갑과 을을 정확하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해낼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9월은 좀 편안하게 가는 그런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이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왜냐 9번도 그냥 너무 일반적이니까. 그렇죠? 일단 볼게요. 성은 자연스럽게 왜 이래요? 정약용 선생은 생득적이라는 건 선천적이야. 덕을 선천적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인의예지 같은 덕. 그렇죠? 네, 됐고 아웃. 성은 인간만이 지니는 형구의 일단 이게 재밌어. 형구의 교우가 인간만이 지닙니까? 아니잖아.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성이 일상 속에서 선을 여러분들 이거 오해한 친구들은 3번을 정답으로 했던데, 그러지 마. 3번은 여기 성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들어가? 덕이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뭐가 들어갔어, 문제는? 성이 들어갔잖아. 정약용 선생 또 어때요? 성은 형성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재의 교훈은 형성하는 거야, 하늘이 준 거야? 빨리. 하늘이 줬어. 됐어? 그러니까 어때요? 다 아웃이야, 다 아웃. 그쵸? 네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성을 뭐로 보지 않아요? 하늘의 이치 천리죠. 천리라고 봐, 안 봐? 안 보지. 누구는? 정약용 선생.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 2, 3, 4번의 선지에 모두 다 뭡니까? 명확하게 바로 뭐다? 정약용 선생의 어떻게 보면 정약용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번은 무조건 아웃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정약용 선생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서 그걸 근거로 비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5번의 정답 한번 볼게요. 성은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뭐다? 경향성, 즉 기호이다. 그걸 왜 모르냐? 5번밖에 없다. 그래서 절반 온 거죠. 사실은 9번이면 이제 10번 들어가니까 절반 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쭉 보면서 야, 절반 왔는데 정말 이제까지의 패턴에서 벗어난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그러면서 선지 자체도 오답 선지가 너무 명확하게 그냥 자기를 막 보여줘. 나 오답이에요. 나 오답이에요. 그렇게 막 명확하게 오답임을 보여주는 그런 확실한 단서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 해결의 속도가, 즉 문제 푸는 시간이 단축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9번까지는. 그러고 나서 10번을 딱 갔는데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천이라는 사상가는요, 수능에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최근 뭐 한 10년 거 보시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의천을 다루지 않아요. 거의 다루지 않는 사상가입니다. 다루면 진우를 다루죠. 일단 뭐 원효가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1심 나오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원효임을 보여주는 단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았죠. 원효. 그다음 두 번째, 딱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상가잖아요. 그럼 원효가 나왔어요. 그럼 전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진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효 진울의 조합은 뭐 굉장히 중요한 기출 패턴이거든요. 비교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원효 나왔으니까 진울 나오겠구나. 딱 봤는데 교를 닦으면서 관을 교관겸순에 간만에 의천이 간만이 아니죠. 정말 뭐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효와 의천. 그래? 그럼 제가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의천을 가지고서 출제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제한돼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상가가 많이 출제가 되면 그 사상가와 관련된 특징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어디로 들어가야 돼? 깊이 들어가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천처럼 이렇게 거의 처음 출제되는 이런 어떤 많이 출제되지 않은 사상가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많이 출제되지 않은 이런 사상가들은 거의 이 사상가에 대해서 출제한 선지가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뭐한다? 선택지를 막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되면 정답을 의천 갖고 안 만들고 원효 갖고 만들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일단 한번 가봅시다. 부처의 힘으로 극락왕생을 바라는 연불생. 여러분 말이 됩니까? 불교에서 연불 하지 말래요. 마하바냐 바라밀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1번은 뭐 고민할 여지가 없었고 2번 갔어요. 자, 2번 갔더니 모든 종파의 이론들을 하나의 근원에 의거하여, 이 하나인 근원 뭐 1심이죠. 요게 맞아. 누가 봐도 맞아. 그랬는데 틀린 친구들이 꽤 많다. 왜? 이건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국어입니다. 국어. 뭘 몰라? 단어의 뜻을 몰랐대요. 여러분들 원효하면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바로 뭐예요? 원융 회통이다. 이게 예전에는 중학교 도덕교과서에도 맨날 나왔거든요. 원효의 원융 회통 사상. 생각나죠? 거기서 요걸 떼다가 여기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걸 틀린 친구들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단 뭐? 회통의 뜻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뜻을 모르는데 정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넌 진짜 모르는 거다. 왜? 2번에 회통의 뜻을 몰랐어도 3번, 4번, 5번 선지가 명확하게 옳지 않다. 즉 갑이나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너는 그걸 판단을 못한 거다. 그거 판단할 수 있었으면 회통의 뜻을 몰라도 여러분도 어때요? 3, 4, 5번의 선지가 정확히 뭡니까? 옳지 않은 선지라는 걸 판단이 되면 뭐밖에 안 남아? 2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거든. 맞죠? 근데 어쨌든 틀린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바로 뭐다? 요 뜻을 몰라서 이 문제를 놓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웃는 친구들 많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왜? 연습이니까. 3번 가봅시다. 내가 얘기할게. 여러분들 이거 해석을 거부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렇지,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아니죠. 가나선이라는 이러한 선 수행 방식은 누구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빨리. 그치, 진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천이 들어가면 돼, 안 돼? 빙고야. 알겠어요? 제가 진울할 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화두, 공안, 가나선 이 얘기 얼마나, 심지어 그 얘기, 구자, 무불성, 개는 불성이 없다.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생각 안 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가나선은 누구의 대표적인 선수행 방식이다? 진울이죠. 그런데 어때요? 의천에다 갖다 들어가면 돼?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어때요? 3번은 그래서 아웃이구나. 맞죠? 네. 네 번째 갑시다. 여러분들 봐봐요.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라는 도노를 주장을 하네요. 도노. 여러분 도노의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역시 뭐 선종이나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겠죠. 그럼 뭡니까? 의천하고는 당연히 뭐다? 매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제가 일단은 의천에 포커스 맞춰서 갑니다. 선수행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의천과 진울 모두 다 교정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한 건 맞아. 하지만 봐봐, 좀 차이가 있지 뭐. 진울은 뭐를?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 하지만 의천은 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 의천은 뭐? 교종을 중심으로. 근데 어때요? 선을 중심으로 돼, 안 돼?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의천은 거의 자주 나오는 사상가 아니죠.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사상가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뭐다? 선택지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뭡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선지에서. 됐어요? 딱 절반 왔네요. 그럼 이제 속도 좀 내볼까요? 자, 11번 좀 한번 가봅시다. 11번째 문제인데 다음은 근대 서양사상가 가불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노트래요.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 갑은 일단 누구예요? 자, 볼게요. 갑은 누구냐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어. 그럼 어때요? 양적 공리주의지? 누굴까? 벤담. 자, 그 다음 을은 뭐야? 이거 정언명령 도덕법칙 하면 누굽니까? 칸트야. 칸트는 또 역시 어때? 이러한 비판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어때? 분명히 뭐다? 을은 칸트. 됐죠? 그럼 벤담과 칸트네. 가볼까요?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되는 게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분명히 누가 얘기했다? 벤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립될 수 없는 선지. 두 번째, 행위에 오르면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 뭐를 고려한다? 결과를 고려하죠. 동기를 고려하는 건 누굽니까? 그치, 동기를 가지고 도덕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칸트. 이거 너무 기본적인 게 나왔어. 그쵸? 1, 2번 선지. 그 다음 가볼게요. 3번. 칸트,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의무로부터 뭐 돼야 돼? 비롯. 쭉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법칙에 위배되지 않지. 당연하죠. 준칙이 뭐 보편화, 즉 보편화 가능성을 지니면 그 준칙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도덕법칙이.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죠. 다섯 번째. 정답은 뭐 나왔어요. 4번이었죠. 자신의 행복 증진은 보편적 도덕 원리의 수립의 근거이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칸트 보세요. 칸트가 행복 증진이 보편적 도덕 원리 수립의 근거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솔직히 11번 문제는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유형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울 듯이 그렇게 어떻습니까? 제시문이 딱 보여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어때요? 정작 내용 자체는 선지 자체는 어떻다? 어려운 내용이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평이했다. 그리고 솔직히 갑도 어떻습니까? 읽다 보면 누군지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 그렇죠? 11번 문제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2번째. 아유, 자꾸 병에 걸렸어요. 여기 봐요. 병에 걸렸대. 뭔 병인데. 그쵸? 정말 가장 위험하대. 왜? 어떤 병이야? 이거 나오네. 어떤 병에 걸렸어? 절망. 절망이 병이래. 근데 어때? 가장 위험해. 가장 위험하면 뭐야? 죽음이지. 그래서 어때? 이 사람 뭐라 그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누굴까요? 강조해드렸죠?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 그 다음 을은 그냥 제가 동그라미 3개 치고 끝내요. 누굽니까? 실존주의 현존제. 그렇지, 하이데거. 키르케고르하고 하이데거하고 비교하는 문제잖아. 그쵸? 가볼까요? 어머, 뭐가 이렇게 복잡해. 윤리적 실존은 심리적 실존으로부터 도약하여 전개된다. 맞아요? 맞지. 심리적 실존에서 어디로 가? 윤리적 실존. 그 다음 여러분들 어디로 도약해야 돼? 종교적.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요 내용 자체는 뭐야? 단계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맞아 틀려. 요 단계가 맞지. 됐어? 키르케고르는 맞아요. 그 다음 자, 주관적 진리와 주체성이 없어도 진정한 여러분들 실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주체성이 진리이다. 맞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주관적 진리와 주체성이 없어도 진정한 실존이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음
하이데거. 죽음의 불안은 현 존재를 본래적 삶으로, 선생님 본래적 삶으로 되돌리는 게 뭐예요? 참된 실존의 회복. 됐습니까? 죽음은 참된 실존 회복의 계기이다. 하이데거. 맞습니다. 마지막. 갑을 불안한 실존을 인정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 된다. 어머. 키르케고르가 종교적 단계에서 누구의 뜻에 따라 살라 그래요? 신의 뜻에 따라 살라 그러는데 신의 존재를 믿지 말래. 어머. 이런 변고가 있나, 그쵸? 예, 정답은 뭐다? 2번이죠. 그래서 11번, 12번은요. 제가 보면서 이상하다. 칸트 좀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고 12번이야. 뭐 원래 실존주의 쪽은 그렇게 우리가 높게 그렇게 난도를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 난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12번까지 굉장히 무난하게 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물어봤더니 우리 친구들은 일단 10번 원효와 의천 부분에서 걸린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꽤 많았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특별하게 지금 왔던 12번까지는 그 10번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많이 함정에 빠진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제가 뭐 제 경험이 아직까지는 좁으니까요. 뭐 우리가 한번 다 나와봐야 알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 13번째 한번 가볼게요. 13번은 어땠을까? 사회사상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사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뭐 사회사상 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나오나? 정의가 벌써 나올래나? 정의가 나올 수도 있지. 딱 하고 봤더니 뭐 자연상태가 나오고 사회계약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두 사상가 뭐다? 그렇지. 사회계약론자들이구나. 그럼 뭐 뻔하죠. 뭐 홉스, 로크, 루소. 그 중에서 2명 뽑았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 나왔을까? 이제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상가 가브리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근데 자연상태를 봐. 평화로웠대. 그건 누구는 아니야. 홉스는 아니야. 그쵸? 그러면 로크 아니면 루소거든? 근데 이제 한번 봐봐. 자, 그런데 왜 국가를 만드는데 동의를 했을까? 왜 합의를 했을까? 다툼이 발생하면 이걸 해결할 공평한 재판관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100% 누구다? 로크죠. 을은 민망하죠. 바로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와요. 가장 중요한 루소에 뭐가 나옵니까? 일반 의지가 나오죠. 들어가 봅시다. 로크인데 로크가 국가 권력 분립을 부정한대. 말이 돼요? 로크 뭐? 이권 분립이죠. 국가 권력 2개로 분립하잖아. 이권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권력 분립이 안 된대. 당연히 너가 안 되지. 그렇죠? 네, 옳지 않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또 가자. 로크. 자연 상태 인간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당연하죠. 오케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루소. 시민의, 대표적으로 그게 뭘까요? 생명. 그 다음에 재산. 그런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로크는요. 됐죠? 그 다음. 루소는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루소는 주권은 뭐다? 양도될 수 없다. 됐죠? 루소 무슨 민주주의 주장한다고? 더 크게 안 들려. 직접 민주주의. 그만. 자, 그 다음. 루소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상식으로 보더라도 루소를 몰라도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뭔가 조금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어때요? 루소는 사유재산제의 성립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뭐 했다? 발생한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아웃이야. 자, 그 다음 5번. 가브를 시민의 동의가 없이도 정치적 복종의 의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뭐를 묻고 있다? 그쵸.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 나오잖아요. 국가에 대한 의무, 뭐 아르텔레스, 그 다음에 어때요? 로크, 흉, 그 다음 뭡니까? 롤스 이렇게 막 배워. 에서 다루는 바로 슬쩍. 당연히 여러분들 시민의 동의 없이 여러분들 어때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오케이? 누구는? 대표적으로 로크 같은 사상가들은. 그래서 로크는 어때요? 묵시적 동의, 명시적 동의.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뭐한다? 국가에 대한 의무가 뭐한다? 발생한다. 근데 어때요? 묵시적이든 명시적 동의든 여러분들 어때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동의가 없어도
이게 발생할 수 있대.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된단 말이야. 역시 이번 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보다 오답 선지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나.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3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한다? 좀 고민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들 어때요? 루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제가 일반 의지와 함께 뭐를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그렇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다면 3번 선지도 어렵지 않게 해결해 줬으리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그랬을 거라고 저는 제가 바라는 거죠. 13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저도 풀지만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입장도 항상 같이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수험생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내가 강조했던 내용이 나왔구나. 그러면 수능특강, 수능완성 같이 왔던 친구들은 무난했겠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때요? 강의에서 많이 강조하지는 않고 한 번 정도만 언급하고 갔던 건데 문제에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어때요? 고전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들.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솔직히 벗어난 내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 14번. 14번은 이제 저는 그래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유형이 좀 어때요? 패턴 자체가 좀 새로웠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패턴 자체가 상당히 신선했죠. 자, 일단 볼게요. 가는 중국 사상가라고 나오고, 그쵸? 미안해. 갑을 모두 다 어때요? 중국 사상가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한번 가보자. 다 중국이래. 그럼 한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는 잘 모르겠어. 개, 정, 해. 이거 갖고 우리 어떻게 알아? 개정에는 그냥 불교에서 다 강조하는 건데 사막이잖아. 그치? 요거보다 저는 딱 봤더니 그렇지. 도노, 문득 깨닫고. 그 다음 어때요? 문득 닦아. 도노, 돈수. 그럼 끝난 거잖아. 도노, 돈수 나오면 당연히 중국에서 뭐죠? 선종. 그러고 나니까 궁금한 거야. 야, 이거 이러다가 교종도 한번 나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교종 거의 출제 안 하거든요. 의천도 나오는 마당에 교종도 한번 나와야지 딱 하고 봤는데 에헤, 교종은 확실히 아니구나. 왜? 끝내자 우리 친구들. 양지를 천리래. 경물치지 얘기하면. 경물치지 얘기하면 어때요? 주자양명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거든. 이거는 뭐 지식은 아니고 스킬인데 앞에서 주자 했잖아. 주자를 두 번 출제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건 거의 양명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서스펙션만 갖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양명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양명인데 여기서 확실히 양명이지. 그쵸? 그래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다 양명이에요. 위로 보나 밑으로 보나 다 양명이고. 그쵸? 그래서 선종과 양명. 나올 때 저는 씩 웃었죠. 이거 7년인가 8년 전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선종, 양명, 그때는 하나 더 나왔어. 도가. 그때는 사람 얼굴을 그렸다고. 풍선을 불어갖고 가불병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 안에다가 선종, 양명, 도가 해서 공통점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거하고 거의 굉장히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라고 저런 거. 하여튼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볼게요. 자, 이제 선종만의 특징이에요.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가 영원하다는 집착. 이건 당연하지. 불교의 특징이니까. 이건 맞다 이거야. 좋아요. 선종만의 특징. 그럼 이제 공통점이야. 결국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B를. 평범한 사람은 이론적 학습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요거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데 이론적 학습, 이것이 강조되느냐 둘 모두 다 어때요? 이론적 학습을 강조해야 하지 않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까지? 도가까지. 오케이?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니은 B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선지가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야. 그때도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포인트가.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낄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8년, 7년 전에 이거 다 기억을 하니까 그대로. 그쵸?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걸 묻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디귿 가볼게요. 이미 마음에 갖춰진 이상적 인간. 그렇죠. 이미 마음에 갖춰진 게 양명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천리. 뭐죠? 양지. 그 다음에 불교는 선종. 불교니까 뭐죠? 불성.
그게 어때요? 이미 갖춰진 이상적 인간됨을 그걸 뭐야? 발현해야지. 그건 누가 봐도 어때요? 다 맞거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보면 좀 달라요. 그렇죠? 한쪽은 그게 뭐죠? 불성이고 다른 한쪽은 뭐가 되는 거야? 빨리. 그렇지. 양지가 되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추상적으로 끌어올리면 분명히 어때요? 마음에 갖춰진 이상적 인간됨.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어때요? 둘 모두 다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성립된다라는 거죠. 공통점으로. 자, 마지막 이제 양명만의 특징. 사물의 내재한 이치를. 어머. 양명이 사물의 내재한 이치를 주장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1번. 솔직히 어때요? 14번. 유형이 조금 새롭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고전한 친구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오답들이 너무 확실했어요. 그쵸, 여러분들? 네, 오답 보기가 너무 이렇게 확실했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면 이 정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난하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3면의 마지막 문제죠. 요게 좀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요게 이제 수능 완성에 연계가 됐어요. 제가 58쪽 수능 완성 8번 문제인데 저는 이제 명확히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이성적이야. 비합리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인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동물적인 본능인 거죠.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수능 완성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걸로 나오면 정말 많이 틀린다. 두고 봐라. 이런 건 낸다. 왜? 오해하기에 딱 좋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하면서 이 선지 하나 가지고 상당히 제가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수능 완성 때. 그런데 거짓말처럼 오늘 똑같이 나온 거예요. 저도 보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문제지를 보면서 어머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게 있긴 있나 봐요.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작년에 롤스 100% 거의 똑같이 정답을 맞춘 것도 그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인사이트 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저는 이제 윤사만 하니까 윤리만 하잖아요. 딱 보면 야, 요런 건 출제하면 충분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내 의도에 휘말려서 들어오겠다. 또 요런 것들은 어때요? 너무 이 사상가에 대해서 많이 냈던 내용과 다르면서도 또 냈던 내용과의 연계성을 지닌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라던가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진짜 뭐 우리가 이렇게 눈 탁 뜨면 어때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일단 제시문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예전에는 요 제시문이 나오면 오답률이 확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거 못 찾았어 누군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제시문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제 걱정을 안 합니다. 볼게요. 세속의 나라, 천상의 나라 그만하자고요. 누구죠? 아우구스티누스. 발문을 봐. 둘 모두 다 그리스도교 사상가예요. 그랬더니 을은 누구야? 궁극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어때요? 창조되지 않은 선 바로 뭐다? 신이다. 누구죠? 아퀴나스죠. 갑시다. 어려웠을 거예요. 15번. 자, 가자. 악은 선의 결여이며 자유의지의 남용에서 비롯된. 너무 좋았어. 이까지는 너무 좋았어. 이까지 너무 좋았어. 그쵸? 근데 뭐야? 실체야 아니야?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악은 적극적 실체가 아니고 선의 결핍 상태이다. 90%까지 좋았어. 마지막 10%에서 확 틀어버린 거야. 거의 넘어갔죠? 제가 뭐 지금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 뭐 아직까지 뭐 오답률 이런 게 전혀 집계가 안 된 시점입니다. 근데 보면 알잖아요. 아마 15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상위 랭킹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아마 오른다면 오답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오답 선지가 제가 볼 때는 1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다음. 자,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이게 거슬렸어. 그쵸? 이게 거슬렸다고. 제가 그때 수능 완성할 때도 말씀드렸죠.
아니 신앙이 그 속에서 이성보다 당연히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데 뭐? 감히 신앙이라는 이 우월한 그런 어떤 개념이 이성이라는 이것의 수행에 기여해? 그럼 이건 뭐야? 신앙을 이성보다 하대하는 거 아니야? 낮게 보는 거 아니야?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1번으로 갔던 거야. 다 공감하셔요? 동의하시고? 예. 이 말을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해보자. 자,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까지는 너무 좋았잖아. 그쵸? 근데 어때요?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라는 걸 뭐라고 봐? 신앙과 이성이 뭐 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어때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때요? 신앙과 이성은 뭐? 굳이 모순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야. 제가 수능 완성할 때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2번 선지가 정답 선지가 돼요. 이런 건 수능에도 또 나옵니다. 오케이? 모르죠. 이번 9월 평가원에서 15번이 오답률 1위가 되고, 그쵸? 그 다음 어때요? 1번 선지에, 1번 선지에 대한 오답 선택률이 가장 높고 막 이렇게 나오면 너무 주목받았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포커스가 안 맞춰지면 2번 선지는 올 수능에 연계가 됩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 뉘앙스에 우리 친구들은 거의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해? 그럼 뭐야? 예를 들어 휴무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신앙은 이성의 노예란 얘기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못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제 말 맞아요? 이제 좀 빨리 가자고.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 종교적 덕이 있어야 돼요. 신의 은총. 자, 이성을 통해 신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죠? 지복, 구원받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이성적 선택의 거듭함으로 불가능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신의 은총. 그만. 자, 이제 마지막 사면입니다. 시간은 이미 6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항은 5문항입니다. 가시죠. 배려윤리와 덕윤리가 나와 있죠? 그쵸? 예. 배려윤리입니다. 다음. 나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죠? 그래서 어때요? 나는 공동체가 지닌 역사의 정체성의 공동체의 뭐를 강조하고 있다? 관습, 전통. 그 속에서 바로 뭡니까? 자아 정체성. 뭐죠? 공동체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지. 뭐니까? 덕윤리. 배려윤리. 배려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실천 가능? No. 배려의 뭐를 강조하죠? 확장.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죠? 왜? 윤리적 배려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니? 자연적 배려. 그만. 3번. 덕윤리입니다.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인간의 품성과 관계성을 당연히 어때요? 강조하겠죠. 덕윤리뿐만 아니고 뭐도? 배려윤리도. 알겠습니까? 자, 4번째.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역할은 선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 5번째. 도덕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뭐한다? 강조합니다.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어떻게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둘 모두 다 뭐다? 부정. 아주 기본적 문제 해결됐죠? 다음 갑니다. 몇 번이죠? 17번입니다. 17번 또 상당히 재밌는 시도가 좀 보여졌죠.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디펜스를 다 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긴 얘기하지 맙시다. 근대 서양 사상가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봤더니 그렇죠. 뭐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걸 어디에다 비유했다? 빨리 현들이 똑같이 울릴 때 빨리 어디다 동을 이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뭐 했다?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도덕성의 기초로서 공감을 강조하고 있죠. 누굽니까?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자, 그 다음 어머 또 나왔네.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자, 봐요.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자인 주권자에다가 뭐하다? 양도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자. 그러면서 그 위에 나와 뭘 만들자라는 거야? 공통의 권력을 형성하자. 여기서 얘기하는 공통의 권력은 바로 뭐야? 국가거든. 오케이? 그럼 국가는 뭐를 양도받았을까? 여기 나오네?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양도받는 거야. 그럼 누구죠? 홉스. 가자. 갑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하세요. 자,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과에 대한 추리는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요거죠. 흉은 뭐야?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 그 두 현상의 실제적 결합까지는 뭐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뭐죠? 회의주의적 인식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독단의 미몽을 깨웠다. 평가원에서도 한번 보기로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했을 겁니다. 왜? 저도 수특할 때 이건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1번은 아웃입니다. 다음. 의지의 방향에 대해 이성과 정념은 상반된 왜? 이성은 정념의 뭐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상반된 결정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다음. 홉스.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로 구성된다. 누가 봐도 맞죠.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뭐다? 그렇지 구성하게 된다는 얘기야. 다음.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성력은 국가가 그럼 국가가 왜 필요하냐?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죠? 예, 국가 없이 지속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럼 국가 왜 만드는데? 자, 그 다음. 갑을. 도덕은 인간에게 부과된 초월적, 여러분 어때요? 흉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흉 같은 경우죠. 흉 같은 경우 도덕이 어때요? 초월적 존재의 명령입니까? 도덕이? 아니잖아. 도덕이라는 건 뭐죠? 뭐? 감정. 느낌입니다. 뭐? 쾌감. 우리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뭐? 도덕적 행위.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초월적 존재의 명령을 도덕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성립될 수 없겠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할 필요 없다?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17번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18번째가 어려웠죠. 18번째는 왜 어려웠을까요? 한번 가봅시다. 일단 봤더니 소유 권리가 나왔어. 됐어?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회적 가치들이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 불평등을 뭐야?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그쵸? 예, 그러면 위는 누구예요? 노직이 나왔어. 밑에는 롤스가 나왔어. 어쨌든 제시문 정도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갑니다.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 어머,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여기서 날벼락을 맞았죠. 이거 일단 스킵해. 자, 두 번째.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어요? 정당한 양도의 원칙.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아웃이네. 2번은. 자, 3번. 이제 롤스로 넘어가는 거야.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합의 이전에 보장? 아니지. 정의의 원칙이 성립되면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뭐 하는 거야? 보장되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이전에 보장된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성립되지 않지. 그쵸? 예. 4번. 롤스야. 원초적 입장에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해? 아니야. 내가 최소 수혜층이 되었을 때, 그쵸? 최소 수혜층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원칙을 뭐 한다?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자신의 이익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는데.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개인들이 무관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안 되지. 아웃시켰단 말이야. 5번째.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뭐가, 대표적으로 롤스 같은 경우 뭐가 공정하면 돼? 절차가 공정하면 되잖아. Justice as fairness. 공정함으로써의 정의. 그래요, 안 그래요?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뭐한다? 확보한다. 그런데 어때요?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이 없대.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뭐다? 당연히 성립할 수 없는 선지가 되는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 그러고 보니까 1번만 남네. 그래, 정답은 1번이야. 그런데 이걸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지.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인데 이걸 이제 거대 담론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해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봐봐.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우리가 정당하게 다 양도가 이루어지고 이전이 이루어지면 괜찮아. 소유 권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당하지 못하게 힘을 앞세워서 뭡니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 그건 뭐 해야 돼? 바로 잡아야 되지. 그렇죠. 그게 무슨 원칙이야? 교정의 원칙. 됐어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역사성의 원리라는 게 과거에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양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한 거야? 역사성의 원리. 요거는 수능에 나올 것 같아요. 굵게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칠해놔. 어때? 설명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요것이 적용돼야 된다. 맞아, 틀려? 맞죠. 마지막 두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번과 18번에서 아마 상당히 높은 오답률이 이제 굉장히 높은 문항으로 15번과 아마 18번 요 두 문제 중에 한 문항이 아마 오답률 거의 탑을 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벌써 7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인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누구죠? 그렇죠. 고르기아스예요. 소피스트죠.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많이 했었던 거. 그 다음 여러분도 어때요? 무지의 자각, 영혼의 수련. 누굽니까? 빨리? 소크라테스입니다. 잘 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어도 나쁜 짓 한대. 왜 그래요? 그렇죠. 바로 어때요? 습관하지 않았어요. 그거 어때요? 아는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지가 약해.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네.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골라줘. 그럼 제가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만 쓸게요. 소피스트를 소피라고 쓰고요. 소크라테스를 소크라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병은 알이라고만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자, 옳지 않은 거야. 그러면 먼저 AF. AF가 뭐냐? 소피스트 입장에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비판. 자, 가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없음을 강조한다. 좋아. 그러니까 어때요? 정답 돼? 안 돼? 안 돼. 왜? 적절하거든.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돼. 자, 그 다음 B. B 한번 가봅시다. B. B는 어때요? 누가?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왜 몰라?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답 돼? 안 돼? 안 돼. 옳은 비판이거든. 그 다음 C. C는 누구?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의지박약 때문에 선을 알고도 선을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을 왜 당신은 어때요? 간과하느냐? 오케이, 좋아요. 옳은 비판.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갑니다. D. 소크라테스가 누구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갑니다. 덕의 실천은 참된 암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왜 몰라? 그러니까 어때?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간과하고 있어? 어때요? 바람직한 비판 맞죠? 누구의 입장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누구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좋아. 그 다음 E.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피스트에게 뭐라고 할까요? 선은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수 없다. 일단은 뭐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자기 내용도 아닌 것 같고 비판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비판 성립이 안 돼.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옳지 않은 건 몇 번? 5번이야. 해결됐죠? 참고로 얘기할게요. 제시문은 아닌데 요 패턴은 어디에 나와 있다? 도식은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도식. 요 형태를 가지고서 문제의 패턴을 그대로 뭡니까? 연계를 시킨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인가요? 가시죠. 다음은 사회사상가 가브레 가상대가 있는데 가브레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어머? 완전 고용 얘기하네. 그쵸? 그래서 어때요? 효율과 자유를 보존하되 병폐를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결국 대량 실업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와요? 정부가 들어오세요. 누굽니까? 수정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죠. 케인즈라고도 하고 케인스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 우리는 자유경쟁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의적 간섭 없이도
권력이라는 건 국가죠.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이 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어때? 시장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경제. 어때요? 국가가 들어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 시장의 뭐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죠. 누구죠? 하이에크. 자, 갑시다. 케인스, 시장의 자연적 조화 기능으로만 대량 실업을 아예 안 되죠. 요거 갖고만 안 되니까 시장 실패. 맞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어때요? 성립 안 해? 다음. 케인스, 효율을 저해하는 병폐 치유를 위해 국가 기능을 축소. 케인스는 어때요? 국가 기능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하이에크로 넘어왔다.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막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여러분들 어때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막는 규제를 강화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시장의 자생적 질서, 자유경쟁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훼손하는 거니까. 네 번째. 공유제와 계획경제의 법적 틀. 하이에크가 공유제나 계획경제 이거 다 어디서 강조하는 거야? 사회주의. 그냥 거버리세요. 마지막인가요? 자, 둘 모두 자본주의 사상가죠?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당연하죠. 정답 몇 번? 5번. 그래서 어때요? 20번에 뭐 자본주의 사상가들끼리 비교하는 문항은 또 그다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9월 목평 윤리와 사상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다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제 계산하니까 60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언제나 트레이닝입니다. 진검승부는 어디에서? 수능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의 진검승부. 우린 그 한 번의 진검승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모평도 역시 모의평가였을 뿐입니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친구가 마지막 수능장에 가서 웃을 수 있는 친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